그 손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5년간 제가 만진 건 차갑고 말라비틀어진 남편의 다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은요, 뜨겁고 강하고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남편을 치료하러 온 물리치료사의 손, 그 손이 제 몸을 만지는 순간 저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걸 깨달았어요. 여자로 살아있다는 것을요. 옆방에 남편이 누워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일을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요. 제 이름은 정미란이에요. 올해 54이 됐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대로 반신마비가 왔어요.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떨리긴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실어증이라고요. 5년째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새벽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 듣기 전에요. 방바닥이 차가웠어요. 창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뜰 수도 있고요. 그게 다예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왼쪽 다리는 그나마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오른쪽은 달랐습니다. 가늘고 앙상했어요. 5년간 움직이지 못한 다리였으니까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네, 알아요. 불편하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로 옮겼어요.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믹서기에 미음을 갈았습니다. 윙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푸석한 머리카락, 거친 피부, 손으로 볼을 만져봤어요. 예전엔 피부 곱다는 소리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늙은 여자였습니다. 미음을 떠서 남편 입에 가져다 댔어요.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턱받이를 적시는 걸쭉한 액체. 저는 그걸 닦아주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지겨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힘들어서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인데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물리치료 담당 서준혁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굵었어요. 5년 만에 듣는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그가 신발을 벗었어요. 큰 운동화였습니다. 남편의 작은 슬리퍼 옆에 놓였어요. 그 대비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가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서준혁이 가방에서 수건과 오일을 꺼냈어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굵은 팔뚝이 드러났어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남편 상태가 어떠신가요? 뇌경색 후 5년째예요. 오른쪽 반신마비고요. 그렇군요. 서준혁이 남편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컸어요. 남편의 가는 다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5년간 제가 매일 주무르던 다리. 하지만 서준혁의 손에서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요. 근육이 많이 위축됐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꾸준히 해드려야겠습니다. 손이 남편 허벅지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수를 한 잔 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물리치료사일 뿐인데요. 물 좀 드릴까요? 그가 수건으로 손을 닦더니 컵을 받았어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컵을 내밀었어요. 제가 받아들자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이지?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얼굴도 씻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볼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치료는 1시간쯤 걸렸어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능숙한 손놀림, 남편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모습. 5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니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준혁이 일어섰어요. 땀으로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 일인걸요. 가방을 챙기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가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남편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안방으로 옮겼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보, 오늘 물리치료사 왔어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3번 온대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당신한테 좋은 일이에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 문득 서준혁의 손이 떠올랐어요. 뜨겁고 큰 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다리를 주무르던 그 손. 컵을 받을 때 스쳤던 손가락. 저는 손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말라버린 우물 바닥에서 솟아나는 물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혁이 다시 왔어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큰 운동화가 또 그 자리에 놓였어요. 남편 슬리퍼 옆에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했거든요. 그 손을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서준혁이 남편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늘따라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의 손, 남편 다리를 감싸쥔 그 큰 손. 5년간 제가 매일 했던 일인데요.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고맙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컵에 따르는데 손이 또 떨렸어요.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치료가 끝났어요. 컵을 내밀었습니다. 서준혁이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또 스쳤습니다. 그가 마시는 동안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빈 컵을 돌려받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댔어요.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5년 만이었어요. 화장을 하는 게요.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립스틱 바른 거 들킬까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오늘 안색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거실 쪽을 봤습니다. 서준혁의 뒷모습, 남편 다리를 주무르는 그의 손. 문득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서준혁이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허리에 손을 대고 의소리를 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간병하면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익숙해졌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제 허리를 한번 봐줄까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도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간단하게만 풀어주겠다고요. 저는 천천히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서준혁이 제 뒤에 섰습니다. 긴장을 풀라고 했어요.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남자 손이 제 몸에 닿는 게요. 많이 뭉쳤다고 했어요. 손이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요. 옷 위로도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온기가요. 여기 많이 아프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허리 깊숙이 눌렀습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누군가의 손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많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칭 하라고요.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겨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몸 관리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가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직 뜨거웠어요.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물리치료사분이 제 허리도 봐주셨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많이 아팠다고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운 손. 문득 서준혁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큰 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이었어요. 이번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감았어요. 드라이까지 했습니다. 옷도 골랐습니다. 연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란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립스틱도 다시 발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좀 더 밝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자꾸 거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따라 서준혁이 자주 저를 봤어요.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치료가 끝났어요. 차를 따랐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계셨어요.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허리는 어떤지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풀어주셔서요. 다행이라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5년 동안 혼자였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겨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다고 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잠들지 않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아직 뜨거웠어요. 서준혁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 아니, 정말 모를까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서준혁이 올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서준혁이 6번째 방문이었어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차를 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창밖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가 차를 마시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하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달라지셨다고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봤어요. 제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 위에 그의 손이 올라왔어요.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말하는 건 간병의 고됨만이 아니라는 걸요. 외로우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겨우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을 때렸어요. 우산 없이 왔는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낮잠 시간이 길었거든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아직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사모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료하러 올 때마다 보고 싶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요.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남자의 입술, 남자의 온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쪽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안았어요.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안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남편이 주무시는 방. 문 하나만 사이에 두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깊이 주무실 거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소파로 갔습니다. 천천히 앉았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웠어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의 가슴이 드러났어요.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제 손이 그 가슴에 닿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요. 저처럼요. 빗소리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여자로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가 저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와 저의 숨소리, 그리고 빗소리.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안방 문을 봤어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 가슴이 철렁했어요.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도 서둘러 입었어요. 소파를 정돈했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었어요.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저도요. 비가 그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를 봤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다고 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볼이 아직 붉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남편이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깼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깨신 거예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인지 아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아까 제 손을 잡았던 그 손, 뜨겁고 큰 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거지? 남편 옆방에서요. 문 하나만 사이에 두고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떠올랐어요. 그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감각, 살아있다는 느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수요일에 또 왔어요. 금요일에도 왔습니다. 남편이 낮잠 주무시는 시간. 우리는 거실에서 만났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문만 닫으면 됐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월요일은 조심했어요. 남편 낮잠 시간이 짧았거든요. 수요일과 금요일이 우리 시간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차를 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어요.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서준혁이 12번째쯤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치료가 끝났는데 차를 안 마셨습니다. 바로 가방을 챙기더라고요.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물었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수요일도 그랬어요. 치료만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차도 안 마셨어요.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환자가 많아서 바빠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서준혁은 계속 거리를 뒀어요. 치료만 하고 갔습니다. 차도 안 마셨어요. 말도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이 동작 해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매일 거울을 봤습니다. 혹시 제가 늙어 보이나? 매력이 없어진 건가? 립스틱도 더 진하게 발랐어요. 옷도 더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계속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서준혁이 가방을 챙기는데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물었습니다. 뭐가요? 왜 저를 피하세요? 그가 멈췄습니다. 안 피해요. 아니에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피하고 계세요. 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사모님,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사모님한테 진심이 생겼어요. 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치료사가 올 겁니다. 병원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이제 못 와요. 안 돼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발이요. 사모님, 이게 맞아요. 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간 안 돼요. 남편분도 계시고요. 남편.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현관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그를 봤어요. 큰 운동화. 남편 슬리퍼 옆에 놓였던 그 신발. 이제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빛에 미련이 보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물리치료사분이 바뀐대요.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이 오신대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허무한 건지, 아니면 안도하는 건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준혁 생각이 났어요. 진심이 생겼다고 했던 그 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움이었어요. 5년 만에 느껴본 온기였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요. 그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진심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던 거고요. 그가 떠난 게 맞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대답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문을 열었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연세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물리치료 담당 김은희입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 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은 운동화였어요. 남편 슬리퍼 옆에 놓였습니다. 큰 운동화가 놓이던 그 자리예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치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남편 신음소리,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서준혁은 이렇게 했는데, 서준혁은 저렇게 말했는데, 치료가 끝났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가 웃으며 마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비었습니다. 가슴이요. 수요일이 왔어요. 김은희가 또 왔습니다. 치료하고 갔어요. 금요일도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서준혁이요.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온기. 혼자 있을 때 울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랐어요. 어느 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요즘 표정이 달랐어요. 눈빛이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불안감. 그냥 느낌이었어요.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서준혁이 나왔어요.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뭘 한 거지? 남편 옆방에서요. 문 하나만 사이에 두고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뒤늦게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남편 정기 검진 날이 다가왔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주치의가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였어요. 뭔가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패턴이 보인다고 했어요. 어떤 이상인데요? 주치의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환자분 뇌파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감지됐다고요. 스트레스요? 네. 특히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고요. 제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준혁이 방문하던 시간, 정확히 그 시간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주치의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정확히 그 시간이었습니다. 서준혁이 왔던 시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계속 말했어요. 혹시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모님? 아니요. 겨우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주치의가 저를 쳐다봤어요. 환자분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하죠.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알 리 없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뇌경색 환자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뇌파 이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여보. 다가갔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있었던 일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리 없잖아요. 당신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요. 투명한 액체가 눈가를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의사 말이 떠올랐어요. 매주 월수금 오후, 극심한 스트레스, 정확히 그 시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요. 말은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던 그 눈빛, 저를 보던 그 눈동자,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5년 동안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 기저귀를 갈았고, 미움을 먹였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문 하나만 사이에 두고 다른 남자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눈동자가 또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도 다 느끼고 있었죠.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두 줄기로요. 그날 이후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기저귀를 갈 때, 밥을 먹일 때, 목욕을 시킬 때 자꾸 생각났습니다. 서준혁과 함께했던 순간들이요. 남편이 느꼈을 고통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서준혁 생각이 났어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여러 번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뇌파가 안정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반응이 안 보인다고요. 언제부터요? 물었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봤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정확히 서준혁이 떠난 때였습니다. 그가 안 온 후부터요. 심장이 또 내려앉았어요.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누워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구나. 남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목이 메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준혁은 사기꾼도 아니었어요. 저를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장 때문에 떠났을 뿐이에요.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저한테요. 변명할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니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5년 만에 느껴본 온기, 여자로 살아난 느낌. 하지만 그 대가로요. 남편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 앞에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남편 곁에 있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사람이 느꼈을 고통, 말도 못하고 누워서 모든 걸 듣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 저는 매일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에게 미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댔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여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정말 다 알고 있었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물리치료사가 올 때마다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다 느끼고 있었죠?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답이었어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5년 동안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드렸어요. 그런데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남자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평생 곁에 있겠다고요. 남편 곁에서요. 이제 당신만 보고 살게요. 매일 말했어요. 다시는 당신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남편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혁 생각이 났어요. 가끔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알고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증인이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후회 안 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서준혁과 함께했던 시간, 5년 만에 느껴본 온기, 여자로 살아난 느낌,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남편의 손이 차가웠어요. 평생 속죄할게요. 약속했습니다. 당신 곁에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사과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외로움은 끝났습니다. 죄책감이 그 자리를 채웠으니까요. 어느 가을 오후 남편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함께 봤어요. 예쁘죠, 여보?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늘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준혁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겠죠. 혹시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잊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증인이요. 제 이름은 정미란이에요. 올해 54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쓰러진 후 간병하며 살았어요.
그 사이에 잠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다시 여자로 살아났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온기,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남편의 마음을 찢어 놓았으니까요. 말도 못하는 남편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이요.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던 남편. 지금도 매일 사과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남편은 눈만 깜빡입니다. 용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니까요. 살아있는 증인 앞에서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남편 방으로 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여보, 추워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만 보고 살게요. 약속했어요. 평생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함께요.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요. 우리의 눈물처럼요.